South Korea saw a rapid increase in COVID-19 infections as it didn't impose entry restrictions on arrivals from China during the early stage of this outbreak. But with a swift and transparent response from health authorities, devoted medical staff, and mature civic awareness shown by the public, South Korea was able to slow down the spread of the virus. Infections here rose dramatically as a result of mass testing. However,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helped lower the fatality rate in the country. Medical staff have played a major role in halting the rapid increase of COVID-19 infections here. The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 distancing and good personal hygiene cannot be ignored as well. Therefore,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novel coronavirus is well received across the world as a successful role model. This week, Korea Now will meet with an infectious disease expert in Seoul, Dr. Jacob Lee, professor of Hallym University, Gangnam Sacred Heart Hospital, to listen to his advice and share his experience.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로나19, 이거는 어떤 병입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7번째 바이러스인데요. 그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전체 7번째 사람에게 감염이 가능한 그런 바이러스가 됐고요.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시작돼서 뭐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현재는 유럽이랑 미국까지 확산돼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치료하는 환자도 있나요? 환자가 많이 입원하진 않았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중증 환자들 3명이 이제 저희 병원으로 전원이 됐고요. 한 분은 뭐 안타깝게도 사망하셨고, 한 분은 퇴원하셨고, 또 한 분은 현재 치료 중입니다. 그 경북 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계셨던 분이셨고,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이제 우리 병원으로 전원이 됐었고요. 다행히 이제 산소 공급하고, 그 다음에 보통 많이 쓰고 있는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 사용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폐렴도 회복이 돼서 일단은 조금 오래 있긴 있었는데 한 4주 정도 동안 바이러스 계속 검출이 됐다 안 됐다가 좀 반복이 되다가 전반적인 증상이 다 호전됐고, 마지막에 바이러스가 검출 안 돼서 퇴원해서 원래 있었던 이제 정신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부곡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전원이 됐습니다. 중국 자료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료도 그렇고요. 주로 이제 사망자들이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서 사망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중국도 한 15% 이상, 우리나라도 80대에서 감염된 분의 뭐 15%, 지금 거의 뭐 20% 육박할 정도로 연령이 많으신 분에서 사망률이 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30, 40대에 비교해서 60대 이상에서의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고, 또한 연령과 무관하게 이제 만성 질환들, 뭐 이제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이제 만성 질환의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만성 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도 포함이 되나요? 네, 당뇨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자료를 보면 고혈압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긴 하는데, 아마도 이제 정밀 분석을 하게 되면 고혈압뿐만 아니라 고혈압에 더불어서 아마 심장 질환이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서의 사망률이 꽤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률 자체가 높은 국가하고 낮은 국가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의료 체계 자체가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면 사망률이 높지 않게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너무 갑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다가 특히 고령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령화 사회여서 노인층의 인구가 많은 특성들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너무 갑작스러운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의료 체계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대구에서 초반에 환자가 막 많이 발생했을 때는 대구의 의료 체계 자체가 그것들을 잘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초기에 이제 입원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망하는 환자들도 사실 있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또한 일반 병원 하나를 다 통째로 비워서 입원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의료 체계가 그런 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사망률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일단은 환자들을 충분히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적인 여건들, 또 의료적인 자원 분배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또 그 국가의 그런 노령층 인구라든지 또한 지역사회 감염 중에서 이런 취약한 사람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느냐에 대한 측면들이 제대로 작용해야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19의 감염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사회 감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 확진자와 내가 이제 접촉할 만한 기회가 있다 그러면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제 대부분 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그런 확진자에 노출이 되게 되면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접촉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제 위생과 관련된 부분들 있죠. 손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하거나 할 때 꼭 마스크를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생활 수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물리적 그러니까 접촉하는 그러니까 사람 간의 밀접한 접촉을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게 사회적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하고 담쌓고싸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체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피지컬 디스턴싱이라는 얘기를 이제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신체적인 이제 그 접촉을 이제 줄여라. 대신에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좀 더 연대감을 강조해라. 이제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제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뭐 이런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면 접촉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실 많은 교제도 하고 또 많이 이제 친분을 쌓고 또 연대감을 표현하기는 하는데 지금의 이런 신종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연대감은 이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락을 한다든지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SNS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사람 간의 접촉들은 이런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마다 이제 유행의 상황마다 좀 다르다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의 감염이 만연한 상황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 감염자랑 접촉할 기회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만연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또는 이제 뭐 신체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최대한 그런 마스크 쓰기를 안 만드는 게 좋긴 좋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많은 곳에 불가피하게 간다는 거 뭐 이제 우리가 마트에서 뭐 장을 본다든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섞여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의 특징 때문이도 그런데 코로나19의 이제 그러니까 감염성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가능한 시기 자체가 내가 증상이 막 시작되는 시기, 심지어는 내가 주관적인 증상을 잘 표현 못하는 시기 있잖아요. 아주 모호한 증상들 있잖아요. 몸도 좀 안 좋고 이러다가 갑자기 열도 나고 이제 호흡기 증상이 생기는데 그런 초기 증상일 때 전파를 많이 시키는 양상이기 때문에 감염자 자체가 내가 감염이 됐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남한테 전파시키는 양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불가피하게 가게 된다면 사실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인을 굉장히 많이 할 문제는 그 국가의 의료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이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들 중에서 거의 90%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은 한국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학을 갔건 이민을 갔건 뭐 사업자 방문을 했건 그런 분들이 귀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섣부르게 외국에서 오는 분들을 전면 차단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사실 이제 고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분들이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차단을 하게 되면 어느 국가든 당연히 우리나라를 가는 비행기나 이런 것들 다 스탑을 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막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사실 신중하게 접근이 이제 필요하고요.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외국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자가격리할 장소가 없으면 시설격리를 하도록 했고 단기 여행객 중에서는 뭐 국가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주간 격리를 시킨다는 거 자체가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하는 거 짧게 오는 분들은 뭐 2주 격리돼 버리면 자기 여행 기간이 막히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못 오게 하는 효과들이 있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원칙을 정할 때 일단은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전략들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감염의 전파의 위험성 있는 분들을 얼마나 최대한 그 전파 위험성을 낮추냐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그렇게 하는 뭐 외국인들을 뭐 2주씩 격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다른 방법들도 결정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와 이제 한번 이제 만나본 지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1월 21일 후였으니까 2달 조금 넘은 상황들인 거죠. 근데 아직도 밝혀진 바가 별로 없고 또 더 문제는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도 우리나라에 다시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언제든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난다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뭐 적게는 2, 3개월 이상 유지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소강 상태 받아서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이러스가 만약에 뭐 가을이나 겨울쯤에 다시 한번 또 다시 우리나라에 유입돼 가지고 또 대규모 유행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어느 전문가들도 얼마나 같이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제와 관련돼 있어서는 이제 이미 좀 개발돼서 다른 바이러스에 사용됐던 약들 또는 다른 질환 사용됐던 약 중에서 일부가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그런 약들에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면 조금 치료제가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얼마나 이제 기대했던 약들이 일부는 소규모 연구에서는 이미 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내용들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그 약제들에 대한 웬만한 연구가 완료된 시점이 4월이나 5월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결과에 따라서는 좀 효과가 있는 약들이 먼저 소개될 수 있겠다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처음 이제 확인되고 나서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좀 빨리 진행되는 데는 이제 뭐 동물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체에 대한 첫 번째 단계 임상 연구가 들어갔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일단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1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분석하고 여러 가지 보완해서 뭐 2단계, 3단계 연구까지 사람에서 진행이 돼야지 출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봐서는 백신은 뭐 빨라야 1년, 뭐 더 늦어지면 뭐 2년,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백신이 때문에 단기간에 이 유행을 종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감염병 경보 단계가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에요. 지금 심각 단계거든요. 근데 심각 단계의 의미 자체가 우리나라 내에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해 있다는 상황을 심각 단계로 얘기를 하고요. 경계 단계는 국내에 이제 환자가 유입돼서 국소적인 유행 정도로 보일 때 경계 단계로 낮출 수 있는데 심각 단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내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간다 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아주 유행이 완화돼서 경계 단계까지는 가야지 아마 개혁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대구 경북에서의 많은 환자 발생의 어려움들이 이겨내기는 했지만 한국도 다시 이제 재유행이 되든지 또는 해외 유입 사례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이런 유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 국가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방역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효과를 발휘해서 그런 위험성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연대의 손길들이니까 각국이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조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면 이제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서 그런 소외된 국가들에 대한 이제 연대 또한 그 후원들 또 지원들이 또 빨리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손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부분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가장 큰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Dr. Lee stresse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stop COVID-19 at a time with no vaccines or treatment is social or physical distancing. 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Please let me know in the comments below and thank you for watching Korea Now.